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애써 바꾸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순수한 믿음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감동과 위로를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해봤자 나만 손해이니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먼저 일상에서 겪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지영 씨는 남편 민수 씨와 자주 다퉜습니다. 민수 씨는 늘 집안일을 미뤘고 나중에 할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를 바꾸려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줘라고 부탁하고 심지어 집안일 목록까지 써줬죠. 하지만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잔소리하지 말라며 지영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몇 달을 노력했지만 결국 지영 씨는 지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바뀌지 않고 자신만 상처받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영 씨처럼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다 지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민수 씨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적이 있나요?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변할 기미가 없다면 그 노력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영 씨의 사연은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남긴 이 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남이 어찌 다스리겠는가. 민수 씨는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았고 지영 씨의 노력은 헛수고가 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연을 시작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편안함과 깨달음을 느끼실 겁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중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공감 가는 사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은주 씨는 직장 동료 현아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현아 씨는 늘 늦었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처음엔 괜찮아라며 넘겼지만 반복되자 답답해졌습니다. 조금만 일찍 와줄래라고 부탁했고 심지어 알람까지 맞춰줬습니다. 현아 씨는 미안해. 다음엔 꼭이라며 웃었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지지 말라며 은주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몇 달을 애썼지만 현아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노력하다 지쳤다는 걸요.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나요? 은주 씨는 현아 씨를 바꾸려 했지만 결과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현아 씨처럼 약속을 어기는 습관은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까웠습니다. 은주 씨가 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습관을 고치려 애쓴 적 있나요? 은주 씨는 매일 현아 씨를 기다리며 점심시간마저 망쳤습니다.
현아 씨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또 늦었네, 미안이라며 웃었죠. 그 웃음 뒤엔 변화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주 씨는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현아 씨와의 약속을 줄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은주 씨는 현아 씨와 함께할 일을 줄이고 시간을 스스로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억지로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현아 씨는 변할 뜻이 없었고 은주 씨만 애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줍니다. 억지로 애쓰는 대신 나를 지키는 법을 택하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은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공감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감동적인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하며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가을, 민호 씨는 친구 지수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지수 씨는 늘 부정적이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를 긍정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좀 밝게 생각해봐라며 위로했고, 함께 좋은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그게 되겠어? 라며 민호 씨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너도 참 순진하다라고까지 했죠. 민호 씨는 몇 달간 노력했지만 지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 씨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수 씨를 바꾸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이런 사람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죠. 민호 씨는 지수 씨의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그 부정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민호 씨의 노력은 자신의 마음만 더 무겁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려 애썼던 적 있나요? 민호 씨는 지수 씨와 공원에 앉아 가을 낙엽을 보며 좋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뭐가 좋냐, 곧 겨울 오는데라며 툴툴거렸죠. 그 말에 민호 씨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지수 씨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지수 씨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조정하세요. 민호 씨는 지수 씨와 덜 만나며 자신의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는 기대를 버려보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로 바꾸려 하면 자연을 잃는다. 지수 씨의 부정적인 태도는 그의 자연이었고, 민호 씨는 그걸 억지로 바꾸려다 상처받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억지로 애쓰는 대신 나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민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영 씨와 민수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민수 씨는 집안일을 미뤘고 지영 씨는 그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매일 저녁 지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민수 씨에게 오늘 좀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TV 앞에 앉아 나중에 할게라며 손을 흔들었죠. 그 말은 늘 반복됐고 지영 씨는 점점 지쳤습니다. 그러다 지영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민수 씨를 바꾸려는 대신 자신의 기대를 낮췄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낮추고 나를 돌보세요.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지영 씨가 기대를 줄이니 스트레스가 덜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내가 편해지는 길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적 있나요? 지영 씨는 민수 씨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부엌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점점 커졌고 몸까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자신의 시간을 챙기자 저녁 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걸 줄여보세요.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지영 씨는 민수 씨에게 맡기던 일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집안은 깨끗해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싸움 대신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지영 씨는 그걸 받아들이며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지영 씨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또 다른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깊은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철학자의 지혜와 사례를 통해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주 씨와 현아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현아 씨는 늘 늦었고 은주 씨는 그를 바꾸려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은주 씨는 매일 시계를 보며 현아 씨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아 씨가 미안, 늦었네라며 들어올 때 은주 씨는 한숨을 삼켰죠. 그런 날이 반복되자 은주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현아 씨를 바꾸려는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점심 약속을 잡지 않고 업무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세요. 현아 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은주 씨가 거리를 두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과의 접점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답답했던 적 있나요? 은주 씨는 현아 씨를 기다리며 점심시간마다 초조했습니다. 현아 씨는 늘 똑같이 웃으며 다음엔 안 늦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은주 씨는 결국 혼자 밥을 먹거나 다른 동료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보세요. 이 방법은 실천하기 쉽습니다. 상대와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세요. 은주 씨는 현아 씨와의 약속을 피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대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두면 해를 입는다. 현아 씨와의 가까운 관계는 은주 씨를 힘들게 했고 거리를 두자 해가 줄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주 씨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또 다른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 마지막 대처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철학자의 조언과 사례를 통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호 씨와 지수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수 씨는 부정적이었고 민호 씨는 그를 바꾸려 했습니다. 가을 공원에서 민호 씨는 낙엽을 밟으며 좋은 날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수 씨는 뭐가 좋냐라며 툴툴거렸습니다. 민호 씨는 몇 달간 위로했지만 지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호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수 씨를 바꾸려는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수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지키세요. 지수 씨는 부정적인 성격이었고 민호 씨가 그걸 인정하자 스트레스가 덜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격을 바꾸려 애썼던 적 있나요? 민호 씨는 지수 씨와의 대화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세상이 다 싫어라며 한숨을 쉬었죠. 민호 씨는 그 말에 맞장구 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을 즐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 방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세요. 민호 씨는 지수 씨와 덜 싸웠고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썼습니다. 가을 낙엽을 보며 혼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대신 나를 위한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지수 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민호 씨가 그걸 받아들이자 평화가 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민호 씨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핵심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 법을 세 가지 사례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되짚고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감동과 편안함을 느끼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영 씨는 민수 씨를 바꾸려 했지만 기대를 낮추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매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영 씨는 민수 씨의 나중에 할게라는 말에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혼자 산책을 나가며 저녁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영 씨는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은주 씨는 현아 씨의 늦는 습관을 바꾸려 했지만 거리를 두며 나를 보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시계를 보며 기다리던 은주 씨는 현아 씨의 미안, 늦었네라는 말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줄이고 혼자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은주 씨는 억지로 바꾸려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수 씨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을 공원에서 지수 씨의 툴툴거림을 들으며 민호 씨는 낙엽을 밟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 씨를 설득하지 않고 혼자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민호 씨는 억지로 바꾸려는 갈등을 끝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지영 씨처럼 상대에게 바라는 걸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은주 씨처럼 접점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민호 씨처럼 상대를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해봤자 나만 손해이니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지영 씨, 은주 씨, 민호 씨는 이 지혜를 실천했고 삶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제작에 있어서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